자,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하반기 필기를 1개월 전에 한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소서 쓰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자소서 냈으니까 10월 30일 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나는 붙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눠봤어요. 직장인하고 그 다음에 수험생 기준이라고 한다면 직장인은 이제 한 4시간 정도는 매일 평일날 해야 되고 주말에는 한 15시간 제가 권하는 거 있죠. 15시간은 좀 오가면 한 10시간 이상 이렇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 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완전 기초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공부가 안 되더라도 앉아있으면 됩니다. 앉아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그냥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자 이거예요. 앉아서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책을 보세요. 머리 안 들어와도 보면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 수험생은 8시간에서 10시간. 제가 뭐 그 사전에 뭐 영상 하나 찍어 드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 이제는 우리가 수리나 뭐 이렇게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응용 수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자료 해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완전 기초인 분들은. 그쵸? 자, 그래서 기초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수리도 거의 안 풀어봤고 자료 해석도 거의 안 풀어봤고 이제 조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 뭐 한 1, 2주 뭐 이렇게 뭐 3, 4주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공부 안 했던 분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리나 자료 해석을 다 일단 하지 마시고 암기 과목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암기 과목은 뒤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80% 정도 진도를 평일날 하시면 되고요. 이건 평일날. 주말에는 암기 과목 50%, 정상 진도를 50%네 50%를 해야겠죠. 정상 진도는 저희가 이제 코칭 때 드렸던 그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의고사는 암기 과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응용수리 자료해석 비중을 낮추고 암기 과목이나 추리 과목에 좀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추리를 미리 하셨다면 뭐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 안 했던 분들은 무조건 추리 과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 뒤에 어떤 과목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0일 이후에 아직은 모의고사 보지 마시고,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지금 보지 마시고요. 30일 이후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때 모의고사를 보면 됩니다. 모의고사는 30일 기준으로 17일 날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2, 3회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많이 본다고 점수가 오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수리 기초라면 우리가 지금 계산 연습 같은 거 있죠. 계산 연습, 뭐 중학교 수학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추동 수학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초동 수학부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추리는 저희가 진도를 이제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진도는 좀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어느 정도 추리 문제가 나오면 대응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수리나 자료 해석 같은 걸 해갖고 점수를 올리겠다?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코칭 때 그 테스트를 하면서 알려드린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수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수리를 시키지만 수리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은 수리를 못하면은 지금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이제 암기 과목 비중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기존 회원들이 있겠죠. 이제 기존 회원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자, 정상 진도를 다 나갔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문제 해결까지는 끝낸 분들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수리가 있고 자료 해석이 있고 추리가 있고 문제 해결까지 이렇게 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소통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의사소통은 부족한 걸 나중에 채워도 되니까 뭐 지금 안 해도 되고, 물론 했으면 좋겠고요. 좋았다. 자, 자원관리도 했다. 그럼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다 했다면 상관없어요. 자, 안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과목들은 일단은 이제 비중을 낮추고 암기 과목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잘못됐네요. 자, 비중을 80%입니다. 평일에 4시간. 정상 그 수험생 기준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중을 암기 과목을 80%, 정상 진도를 20% 합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 기준으로는 그 50% 하면 됩니다. 어차피 8시간, 10시간씩 하니까 암기 과목을 좀 하시고 정상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직장인은 이제 암기 과목 80%, 정상 진도 20%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시간 정도는 암기 과목 하시고 1시간 정도는 이제 뭐 수리나 추리나 우리가 적정했던 뭐 자원관리 문제라든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이 끝냈다. 이제 끝나는 게 중요해요. 끝나고 나면 지금 뭐 이거에 집중을 할 테니까 암기 과목을 빨리 끝내야겠죠. 자, 빨리 끝내고 나면 수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일단은 2회만 모의고사를 보세요.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일단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모의고사를 딱 보는 그날 공부를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뭘 해야 되냐? 그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2번만 보세요.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 30일 이후에는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번 정도나 또는 일주일에 3, 4회 정도 보면 됩니다. 저희가 한 40회 정도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17일까지 되면은 보통 3주는 안 되고 2주 정도도 넘지 않습니까? 2주에 4회 정도 보면은 8에서 10회 정도를 볼 수 있으니까 골고루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볼 수 있고, 지금 적정 진도를 다 나갔다. 그러니까 뭐 자원관리나 뭐 이렇게 암기 과목이 끝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바로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2회 모의고사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공부를 했던 분들도 그냥 이렇게 암기 과목 하시고 2회 모의고사를 보면 됩니다. 자, 30일 이후에 30일 발표 날짜란 말이에요. 발표가 나고 나면 이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그래서 모의고사는 하루에 2번 이상 보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딱 한 해만 보면 됩니다. 한 해. 그리고 피드백을 되게 잘해야 돼. 피드백이 뭐냐? 피드백은 본인이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험이 어느 수준으로 나오냐? 자,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부터 쭉 푸는 게 좋아, 아니면 뒤에 앞에를 골고루 보는 게 좋아, 쉬운 걸 먼저 푸는 게 좋아, 난 수리가 약해, 그럼 수리는 빼고 풀 거야. 이런 전략을 세워야겠죠. 뭐 어떻게 푸는 게 좋나? 그럼 몰라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좋느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모의고사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잘 나오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봐서 이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유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시험을 봤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유형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이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60, 70으로 나왔다고 해서 60, 70으로 공부를 하셨다가 70, 70 나와가지고 망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셋 다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셋 다 준비를 하시는데, 일단 전략을 어떻게 짜냐가 중요하니까 이 모의고사를 봤으면 내가 부족한 거, 그리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또 틀리는 건 주로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전략과 피드백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시간을 재셔야 되고, 시간을 계속 확인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대는 얼마가 나오고 어느 시간대는 얼마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게 바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봤다는 뭐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의고사 점수가 당연히 조금 나옵니다.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10회, 많게는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죠? 이 정도 보면은 충분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일주일에 3회 정도, 다 하셨던 분들은 3회, 하루에 2번 이상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보는 것도 좀 추천하진 않아요. 좀 쉬었다가 보고 쉬었다가 보고 이런 걸 좀 추천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막판에 가면 모의고사를 많이 볼 거니까 공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모의고사 봐가지고 짐 빼고 그런 일 안 하셔도 돼요. 공부 하루 종일 망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맞춰도 안 좋고 적게 맞춰도 안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저희가 등록하는 시스템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세요. 위에 이렇게 뭐 보면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거 띄워드리고 제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으니까 또 그것도 확인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암기 과목 진도라는 게 뭐냐? 그럼 일단은 1주차에 가시면 수열, 수출이가 있을 거예요.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11주차에 문제 해결 모듈 자료가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에 18주차에 모듈 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주차, 그리고 20주차 이렇게 있다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달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달력에 보면, 자, 여러분들은 6월 3일 날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 수열 수출이 문제. 자, 푸셨던 분들은 한번 더 푸세요. 이게 다 까먹기 때문에 한번 좀 더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열 수출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본다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반복하시면 돼요. 기존에 다 했던 분들은 그냥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듈 자료 있죠? 모듈 자료. 이걸 보시면 됩니다. 모듈 자료. 얘를 보는데, 모듈 자료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학습자용만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자용만 보라면 또 학습자용만 본단 말이죠. 근데 교수자용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번 볼 거니까 이때 한번 보고 이때 교수자용에서 없는 거를 좀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용에 없는 게 있어요. 교수자용에. 그러니까 그 없는 부분만 따로 교수자용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걸 비교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본다 생각으로 한 번 더 봐주면 됩니다. 이게 보면 너무 지겨워요. 너무 지겹고 암기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문제를 풀고 다시 보고서 여기서 부족한 거 찾고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착착착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학습장 한번 보고 다음에 돌아와서 교수장 한번 보고 한 번 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이거. 자 그렇다. 자 그다음에 다 넘어갈게요.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문학 경제 이런 거 아직 안 봐도 됩니다. 의사소통은 지금 보나 공부하고 보나 비슷해요 지금은. 자 맞춤법이 나오죠. 맞춤법. 자 맞춤법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희가 이제 좀 예상 문제들을 좀 뽑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뭐 이걸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방법은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타협을 하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여기 자원관리 모듈이 있어요. 이건 풀지 말고 일단 요것만 보면 되고, 요거 암기 과목이라 요걸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역 농협은 정보 농협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되고 이건 이제 농협은행이나 지주사 하시는 분들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원래는 조직 이해만 보지만 여기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요약집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이면 다 풀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 풀어보시고 이거는 개발 자원 모듈 요약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이 이걸 요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농협 상식, 지식 요거 있죠? 요것도 한번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셨죠? 여기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쭉 둘러보면서 이걸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이게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뭐 설명하는 자료는 뒤에 있으니까. 여기다 등록을 합니다. 맞힌 개수를 예를 들어서 38개다 맞추고 등록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성적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전 모의고사 4회차인데 누르면 사전 모의고사 4회차 등록 날짜 8월 11일 이렇게 돼 있죠. 최초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70문제 중에 38개 맞췄고 최고 점수는 56점이고 평균 점수는 42점입니다. 그럼 내가 뭐 잘한 건 아니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1회차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는 몇 점이죠? 54점이 나온 거고 나의 점수는 평균 점수가 61점, 최고 점수는 80점이니까 좀 안 좋겠죠. 중간 사이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게 처음 도입한 거거든요. 이번에 하반기. 그럼 이제 도입을 하고 나면 합격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등록된 사람들을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겠죠. 당연히 DB에 나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합격을 했다 올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평균 점수대에 들어가니까 요렇게 아시죠? 요런 그런 거 아시죠? 그 표준 정규분포 아세요?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시험에 여기 범위야.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을 딱 때리면 난 여기 범위에 들어가 있어. 그럼 합격 점수는 몇 % 안에 들어가? 뭐 유의한 점수야? 아니면 나는 거의 불합격할 점수대야? 아니면 아직 몰라?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좀 뭐 유의미한 숫자들을 나타내는 통계학 지표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직은 뭐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30명 데이터만 있으면 이게 유의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다. 여러분이 쭉 보시면 쭉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 합격 점수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한 번에 쫙 다. 난 어디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범위로 하면 된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 가시면 이 명제 추리하고 기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진도 나가시는 분들은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9주차에 가시면 수리를 하지 말고 여기 부분을 하세요.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최초 등록하신 분들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지만 내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응용수리나 자료 해석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더라도 이 추리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두 개는. 그리고 응용수리나 자료 해석 비중은 지금은 좀 낮추세요. 내가 어느 정도 안 된다 싶으시면 좀 낮추고 조금씩 하면서 이제 암기 과목 하고 하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모의고사 등록하는 방법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공지사항에 띄워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등록 방법이 성전 확인 방법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복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도를 전부 다 끝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도를 다 끝냈으면 월요일 응용수리 자료에서 화요일 자료 해석 추리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쭉 하나가 나와요. 뭐 부족하면 3과목씩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진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럼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보니까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 맞춰보고 뭐 복귀하고 해도 뭐 한 3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놀아요. 그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걸 일정을 짜서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3과목 해도 되고 두 과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보통 2과목 하면 되고요. 아니면 1과목. 이제 전업 수험생들은 3과목씩 잡아서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면 됩니다. 그 부족한 것들 잡아내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해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매일매일 해서 이 5과목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직이 같은 게 없으면 여기다 중간에 넣어서 암기 과목들 한 번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 모의고사 보는 방법, 그리고 전략 짜는 방법, 그리고 모의고사 등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공지사항에 남겨드렸으니까 거기 잘 보시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뭐 부족한 것들은 또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